더 논란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정부 입장은 그냥 국민이 행복하시면 된다. 그것만 중요하고 다른 거는 뭐 괜찮습니다. 예, 김효석 의원님 말씀. 초노령연금 법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사는 뜻에서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존경하는 우리 조순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격려를 크게 받아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기 말씀드린다면 이 법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효라는 것은 부모의 건전한 사랑에 대한 일종의 그 보답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식을 건전하게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듯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는 것도 역시 법으로 따로 정해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행정행위 속에서 그와 같은 그 최고의 가치를 녹여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장관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참고해 주십사. 복지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보건복지부하고 일하면서 좀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내면 그 질의가에 대해서 또 그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실에 입각한 해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5분 안에 이 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된 사람으로서 결산 처분을 받은 자와 국민연금 납부자가 동일하다면 분명히 이 결산 처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로 아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그 설명으로 뭐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00명이 정당한 결선 처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줄 것을 제의합니다. 나머지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느냐 하면 합당한 소명은 좋은데 우선 보도에 나는 것이 아프니까 언론 피해갈 목적으로 해명하는 경우가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 재임하는 기간 중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국정감사할 때 그 군병원이 이렇게 제대로 법을 안 지킨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막 변명하는 글을 써놔서 그러면 좋다 내가 계속 따지겠다 그러니 그 다음날 이렇게 글을 지운 사례도 있었고 요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결선 처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감사원에서 밝혀주시는 것이 장관님의 명예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이제 견해 차이인데요. 지금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전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자연인이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인지 여부 이것만 확인하면 아니 그래서 제가 8천 몇 명을 전부 다 자료를 다시 다 스크린해서 확인할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저는 그걸 확인할 거고 제가 지금 고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이상한 사례를 가져 전부를 뒤집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의 정당한 제공을 하는 그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여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주는 사실 여부는 감사원까지 갈 거 없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관으로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는 뭐 저희 방에서도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나무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해명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분명한 근거로 예를 들어서 의원이 8,000명을 지적을 했으면
8,000명 중에 동일인은 몇 명이고 동일인은 아닌 건 몇 명이라고 예.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해명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몇 건의 사례만 갖고 냈기 때문에 저도 8,000명을 전부 동일인지 아닌지 다시 다 확인을 시킬 겁니다. 시키고 만약에 그중에 일부만 이런데도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패널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를 해서 그 실무자에 대한 엄정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그 8,000명에 대해서 일치 여부를 제가 다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그 자료가 따놓고. 아니 그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해명 자료를 낼 때는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하루 이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묻지 않잖아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어떤 거는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름.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명할 때 적어도 오늘 해명을 낸다는 8,000명 중에 동일인이 몇 명이고 동일인이 아닌 게 몇 명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아,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담당자 나와보세요. 그럼 잠깐요. 전 의원님, 접근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정확한 해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해명서를 제가 해명서 다 읽어드릴까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해명서를 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정당한 결선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에 머리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자료를 둘러싼 분쟁은 늘 있는 것입니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이제 정책이나 혹은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이제 인식이나 혹은 이제 평가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외부 기관의 감사까지 가봐야 진상을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건은 데이터 자체를 비교해 봄으로써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불가합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8,000명 중에 예. 결선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 정도이더라고 지금 실무자의 해명을 듣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라면 이렇게 해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명단 중에서 일부라도 확인을 해보고 이제 아마 이런 경우를 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우리가 곧 전체에 대해서 다 한번 비교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지금 보면 몇 건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보도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전재 의원님께서 무슨 나쁜 뜻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저희 부 안에서 우선 명백하게 확인을 해보고 우리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게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보건복지부 안에서 서로 간의 자료를 공유하면 정말 그 작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작년부터 지적했던 겁니다. 그걸 원래 다시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8,000건 중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조가 잘못되어서 몇 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수긍합니다. 근데 몇 건을 뭐 이유를 들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가 있는 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 보도자료를 낸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전 의원님 장관한테 그래까지 요구하시면 너무 저를 너무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오픈해가지고 세 번째 이상 됐어요. 예, 제가 보건복지부가 왜 이러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패널을 안 고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장관님께서 8천 명의 아까 제가 지적한 예. 전부 전화를 하시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이 해명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해명 자료를 낸 사람에 대한 어떤 모습을 했는지까지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가 끝나고 그에 비추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후에는 해명 자료를 낼 때는 책임 있는 해명 자료를 내십시오. 저는 해명 자료 자체를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보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은 짚고 고치지 않으면 이 위원회의 기능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해명 자료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의원님이 내신 보도 자료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방식의 해명 자료 이런 것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십시오. 예.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건강구의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 보도자료를 내시기 전에 한번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불일치하는데 당신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저희한테 먼저 좀 소명을 좀 불러서 받으시고. 저희들은 그- 몇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보건복지부하고 조사를 하면 첫째는 자료를 주지 않아서 무지무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자료를 준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들어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와서 여기 질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오늘 이런 식의 해명 자료를 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눠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엑셀로 바로 겹쳐서 저희는 수시까지 예, 이거 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예, 의원님, 그 내일 아침까지라고 못 박지는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여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성의껏 빨리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관도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거예요? 자, 출산 예산 중에 건강증진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통계를 확인해 봐야죠. 네, 고령화의 경우는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예산에서 수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비 관련 예산은 국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비율이 58.6%나 지금 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담배 부담금 인상도 사실 불투명하죠, 지금. 또 향후 여기 주목을 해주셔야 제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담배값이 인상된다 해도 흡연율 감소로 인해서 기금 수입이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는 또 저출산 재원을 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원래 이것은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원리상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를 하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보건복지부 및 참여정부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전제로 이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러한 전제로 투자 예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과 일반 예산의 적정 배분율과 저출산 고령화 예산의 수정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출산 대책이 저희 보건복지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있는데 저희 부에서는 이것이 모자보건 사업 관련해서 좀 건강정진 사업이나 보건 사업 분야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는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분야가 저도 좀 기금이 그 점을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크게는 계속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하겠다고 참여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데는 뭐 말로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라 이런 것에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동시에. 말로만 그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제가 하려고 예를 하는데, 좀 예. 들어볼까 봐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정부가 세로맞이 플랜에서 지금 세로맞이 플랜을 딱 발표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32조에 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발표 당시에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요번에 정부가 세로맞이 플랜에서는 2007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투자하게 될 재정 규모가 5조 6,979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발표 당시에. 그랬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5조 844억 원으로 계획보다 무려 6,135억 원이 감축되었어요.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뭐 1년도 안 돼서 말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하고 그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결과 아니겠어요.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근데 좀 사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사정은 언제나 저희 부하, 생겨요. 저희 근데 그 부하 생각도 관련- 안 하고 물경 7천억 원에 그러니까 제가 관한 설명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은 주로 보육 관련 예산 사업이 충분히 내년도에 설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보육 관련 여성가족부 쪽에서. 근데 보육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은 지금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된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사업 방식인지에 대한 합의가 충분치 않아서 그 기본 보조원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상보다 보육 쪽 사업 예산이 크게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저기 장관님, 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여성가족이 예. 지금 질문을 바로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머릿속에 아마도 장관님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로마지 플랜하고 잠깐만. 차이가 나는 주된 심지어는 거기 보육 지금 쪽입니다. 글쎄 예. 범부처 간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결국 새로운맞이 플랜이 지금 여성가족분야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본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보육 사업은 여성가족부 알고 사업인데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범부처 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새로맞이 플랜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도 그럴 때도 정확한 재정 추이와 재정 확보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나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에 문제가 있다면 또 저출산 고령사회 본부에서 또 이야기를 지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일차적으로 동의하셨지만 기금 사업에서 기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에 관한 한 조금 더 이 저출산 사회 대책을 하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거기는 뜻이라면 동의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네. 그래서 말로만 혹시- 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과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새로맞이 플랜 자체가 그것을 저출산 고령사회 본부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장관님께서도 책임이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책임은 겁니다. 인정합니다만 네. 말로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저희 행정부처를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아, 평가. 그 말씀은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지금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그 노고에 취하하는 말씀은 제가 시시때때로 드리고 있고 그 노고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한테 발표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엔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 말씀은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말로만 하고 그 말이 있는 그 말입니다. 결론은. 지금 해석을 잘못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건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을 그 정부와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는 좀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할 일은 아닙니다만 표현이 너무 과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만드는 평가이기 때문에 7천억 원에 대한 계획을 잘못한 게 그럼 말로 일단 발표한 게 말로만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지금 구체적인 예산안을 갖고 질문하고 싶은데 이 장관님의 태도가 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역시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한 것은 책임 있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의 이 답변 태도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태도가 위원장님, 좋아야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정중한 태도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중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말로만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중한 질책의 그런 분위기입니까? 7천억 원의 차이를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 부담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안명호 의원님,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아니,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셔야 될 이렇게 부분입니다. 하시죠. 제가 이것을 그러니까 갖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아니,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일단 계속 질의를 다른 분야로 좀 짧게 넘겨주시고. 아니, 양해를 했습니다. 지금 자, 안명호 의원님 마무리가 아니라 다른 질문을 좀 짤막짤막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 새로 맞이 플랜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엔 100년 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이신 우리 유시민 장관께서 겸허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신다는 시대적인 사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에 3억 원에서 2007년도에도 조정 없이 동결되었는데요.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주로 사업이 홍보 사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하는 목적이 우리 장관님께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면 그 본인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각자가 대처하는 태도를 더 이성적으로 만들고 타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진 분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 사업이 여기에 예산을 아주 많이 책정을 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균형을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는 제가 본 의원이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들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는데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 좀 같이 가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연구 사업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사업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신건강 진단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제안으로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요번에 고1 학생하고 그 다음에 40세, 66세를 국민 188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전 국민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1 학생 정신건강 진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살, 그다음 중독, 그다음 정서 행동 문제들이 지금 학업하고 연결돼서 많은 부분이 지금 고1 학생한테 기왕 검진을 실시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16세 인구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을 하는 것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전향적인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포함해 보시는 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대치하겠고 마무리로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전제로 한 이 2007년도 응급의료
대한 예산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 것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논란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정부 입장은 그냥 국민이 행복하시면 된다. 그것만 중요하고 다른 거는 뭐 괜찮습니다. 김효석 의원님 말씀. 초노령연금 법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사는 뜻에서 한마디만 드려야겠습니까? 그 존경하는 우리 조순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격려를 크게 받아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기 말씀드린다면 이 법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효라는 것은 부모의 건전한 사랑에 대한 일종의 그 보답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식을 건전하게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듯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는 것도 역시 법으로 따로 정해서 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행정행위 속에서 그와 같은 그 최고의 가치를 녹여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장관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참고해 주십사. 복지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보건복지부하고 일하면서 좀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질의를 내면 그 질의가에 대해서 또 그 부처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실에 입각한 해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5분 안에 이 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된 사람으로서 결산 처분을 받은 자와 국민연금 납부자가 동일하다면 분명히 이 결산 처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로 아까 보면 몇 건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추정해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보도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전재 의원님께서 무슨 나쁜 뜻으로 이런 것을 지적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저희 부 안에서 우선 명백하게 확인을 해보고 우리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게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안에서 서로 간에 자료를 공유하면 정말 그 작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작년부터 지적했던 겁니다. 그걸 원래 다시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8,000건 중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조가 잘못되어서 몇 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수긍합니다. 근데 몇 건을 뭐 이유를 들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가 있는 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 보도자료를 낸 사람에 대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전 의원님 장관한테 그래까지 요구하시면 너무 저를 너무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오픈해가지고 세 번째 이상 됐어요. 제가 보건복지부가 왜 이러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패널을 안 고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장관님께서 8,000명의 아까 제가 지적한 전부 전환을 하시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이 해명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 잘못된 해명 자료를 낸 사람에 대한 어떤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설명으로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건복지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밝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00명이 정당한 결선 처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감사원 감사해서 밝혀줄 것을 제의합니다. 나머지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느냐 하면 합당한 소명은 좋은데 우선 보도에 나는 것이
아프니까 얼른 피해갈 목적으로 해명하는 경우가 제가 이 보건복지위원회 재임하는 기간 중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옛날에 국정감사 할 때 군 병원이 이렇게 제대로 법을 안 지킨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막 변명하는 글을 써놔서 그러면 좋다 내가 계속 따지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글을 지운 사례도 있었고 요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결선 처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감사원에서 밝혀주시는 것이 장관님의 명예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이제 견해 차이인데요. 예. 지금 건강보험료를 탕감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전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자연인이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인지 여부 이것만 확인하면 아니 그래서 제가 8천 몇 명을 전부 다 자료를 다시 다 스크린해서 확인할 겁니다 하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오늘 해명을 낸다는 8천 명 중에 공익인이 몇 명이 공익인이 아닌 게 몇 명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담당자 나와보세요. 그럼 잠깐요. 전재희 의원님 접근이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정확한 해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해명서를 제가 해명서 다 읽어드릴까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해명서를 낸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말 정당한 결선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에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자료를 둘러싼 분쟁은 늘 있는 것입니다만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이제 정책이나 혹은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이제 인식이나 혹은 이제 평가나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외부 기관의 감사까지 가봐야 진상을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응당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건은 데이터 자체를 비교해봄으로써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불가합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8천 명 중에 결선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얼마 정도이더라고 지금 실무자의 해명을 듣고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자라면 이렇게 해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명단 중에서 일부라도 확인을 해보고 이제 아마 이런 경우를 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우리가 곧 전체에 대해서 다 한번 비교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저는 그걸 확인할 거고 제가 지금 고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이상한 사례를 가져 전부를 뒤집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보의 정당한 제공을 하는 그 차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여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보고 사실 여부는 감사원까지 갈 거 없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장관으로서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전체적인 그거는 뭐 저희 방에서도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나무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해명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분명한 근거로 예를 들어서 의원이 8,000명을 지적을 했으면 8,000명 중에 동일인은 몇 명이고 동일인은 아닌 건 몇 명이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확인하고 해명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몇 건의 사례만 갖고 냈기 때문에 저도 8,000명을 전부 통일인지 아닌지 다시 다 확인을 시킬 겁니다. 시키고 만약에 그중에 일부만 이런데도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감사원 감사를 해서 그 실무자에 대한 엄정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8,000명에 대해서 일치 여부를 제가 다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그 자료 갖다 놓고. 아니 그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해명 자료를 낼 때는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하루 이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묻지 않잖아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적어도 어떤 거는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름. 예.